네, 이영 후보자님. 네. 우리 이영 후보자님은 테르텐을 창업하셔가지고 20여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국회 대신 후원도 하셨지만 어떠세요? 테르텐 기업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성장했다라기보다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정치는요? 정치는 2년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이지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금 장관 내정자가 되신 거잖아요. 실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못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실제 경력이 풍부함에 불구하고 장관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들어내느냐가 간에 뭐 대통령께서 무조건 임명하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적격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시기로 장관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 세부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인센티브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성과 공유제 내용으로는 성과급을 주는 것도 있고요. 성과 보상제도 있고 임금을 좀 올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 사주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식매 선택권 총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테르텐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걸 얘기를 주시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셨죠? 일단 스탁 옵션이 있고요. 스탁 옵션이요? 네. 스탁 옵션이 있고 그리고 보통 호봉제를 했었는데 저희는 평가에 의해서 퍼센트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인상 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본 걸로는 네. 질문에 답변한 온 걸로 보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시행했고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시행했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좀 됐고요. 스탁 옵션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해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거 임원들한테 제출했던 거 제공했던 중기부 것이기 자료는 때문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답변 네, 자료에?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탁 옵션이 실제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크게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제도에 불구하고 실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도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가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재직 기간 동안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좀 기간이 지나서 제가 테르텐 6명 했고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자 3명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스탁옵션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성과 공제를 아주 미미하게 운영했는데 아까 우리 모두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영 후보자께서 뭘 하셨냐면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1호 법안 뭐 내셨죠? 제가 중소벤처 기살리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법 내용이 뭡니까? 인센티브의 비과세 구간을 늘리는 부분이랑요. 가업 승계할 때 1호 법안 기억 못 하세요? 1호 법안이 그 패키지 3법이었습니다. 그때 낸 법안 중에 하나가 스탁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회하는 법이었습니다. 조사승객 맞습니다. 제한법을 발의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엔젤 투자 소득 공제 부분만 좀 연장되는 걸로 기간이 연장된 걸로 하고 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부분은 법안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안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네. 물론 이영 후보자께서 내신 법안에 100% 충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과세 한도의 기간과 금액을 상향하는 걸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스탁옵션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 내용 동의를 하는데 왜 테르텐에서는 이렇게 스탁옵션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거죠? 스탁 옵션을 제공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와 창업자와 직원들 그러니까 뭐 한 3년 정도 뒤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면 원하는데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그냥 당장 현금이 되는 보너스를 받기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퇴사를 함으로써 반납하고 그것을 회사가 네. 하거나 제가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직원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이게 블라인드라는 게 이런 그 어플이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것만 읽어보시죠. 아니 근데 이 자, 부분은 인력 충원이 퇴사한 원활치 직원들 않습니다. 몇 명 쓰는 거라 네. 그걸 전체 몇 우리 명이- 직원들의 의사로 좀 말씀하시면 남아있는 직원들도 되게 인력 충원이 원활치 않으면 너무 많아서 다 적기 힘듭니다. 짧게 말해서 워라밸만 있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란 어플 말고요. 다른 어플 한번 볼게요. 자플레이라는 테리텐 리뷰입니다. 한번 보시죠. 체계자는 프로세스 주목구식 경영, 비합리적 인사제도, 폐쇄적인 경영기획. 장점은 똑같습니다. 자율적 분위기, 워라밸.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지금.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 대신 실제 회사의 비전도 없고, 그리고 경영기획 비용 권위적이랄지, 불명확한 인사평가랄지,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이 얘기했습니까? 퇴사한 직원은 전부 다 불만받고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영 후보자께서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리고 버텨왔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직원의 벤처기업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직원도 함께 성과를 공유해야 될 텐데 이름을 무입했다는 말씀드린 거고 실제 경영자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 텔텐을 창립한 게 2000년도잖아요. 네 2010년도에 텔텐 대표이사를 맡으셨어요. 네. 그 이후부터 여러 사회단체 또는 정부 관련된 기관들에서 뭐 의원이든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이사든 여러 직책을 맡아오셨거든요. 네. 거기 왜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시기를 보시면 2015년 여성벤처 협회장을 되기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그 전에 부회장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부회장이라고 해도 수석 부회장이라고 해도 회장님 보좌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부분들은 뭐 수석이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니고 부회장이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맡았던 유일한 협회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벤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 벤처 창업을 하고 그게 제대로 맞기 쉽지 않은 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여성 창업 기업인 또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장애인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 창업 생태계에서 여성의 창업이라는 건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량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우리 대표를 마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충분히 고려돼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위원이랄지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영 후보자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맡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능력과 여성이라는 문제가 함께 고려돼서 맡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2010년에도 우리 이영 후보자께서는 비례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적절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20대 국회의원은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는데 부족했던 거고 결국은 기업의 이력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단체 경력들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정치를 만든 거다. 정치 성과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텔레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텔레가 비교될 수 없는 중소벤처 기업을 운영할 때만큼은 정말 직원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어찌 보면 내 개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요한 방향으로 행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주신 충고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스펙이나 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20대에서도 중기 벤처 15개 단체장님들의 비례대표 2자리가 왔고요. 회의에 의해서 저한테 권하셨을 때 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얻지 않았던 기회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30몇 번을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일선으로 돌아가서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왔던 총 기간은 아마 접수를 해서 나갈 때까지 몇 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4년 뒤에 똑같은 제안이 왔을 때 4년 전과 다르게 저는 가지 않는 정말 20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제가 완벽하지 못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얻었던 기회든 많은 자문위원이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공익적 DNA가 많다고 느끼니 우리의 판단을 믿어달라는 말에 이번에도 제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업한 제 기업을 이용했거나 네, 정리해 주시기 제가 어떤 바랍니다. 자문기관을 하면서 나름 부족하지만 헌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 네, 후보자 정리해 그것이 주세요. 절대 아니었음을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최재형 의원님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이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이해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 그럴 때마다 결국은 납품한 내용 자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달청 입찰이라 하는 게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된 조달청 입찰을 하는 게 결국은 테레텐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이 적정한 요건에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 수요 기관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놓고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우린 테레텐 소프트웨어가 필요해라고 조달청에다가 찍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정하면. 거기에 그것을 네.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테레텐 제품이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네. 그것도 역시나 국가 주관 입찰 시스템이니까 존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뭘 하셔도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110당 말씀 드려볼게요. 실제 110당이 정말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110당이에요. 그 10대, 20대 국회로 보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170당 의원이 모두 16분이 110당 하셨어요. 근데 실제 내각이 일을 하는 건 1번이었어요. 또 같은 시기에 정부 고위 구직자도 25명이 110당 했는데 내각사는 4건이었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공주의 길로 들어오는 순간에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식을 안 받습니다. 공직을 할 거냐, 내가 벤처 사업자로서 기술 전문가라서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거냐, 이런 판단을 저는 진지하셨어야 될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텍텍 기업을 운영해 오시면서 성공한 기업자를 여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힘들게 버텨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잘 기술화시키고 이걸 풍량을 가지기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경영의 노하우들을 실제 여러 벤처 기업에서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려고 벤처 협회장도 맡았다고 저는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그 버텨 오셨다는 말씀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소 벤처 기업이잖아요. 회사 안정된 기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진즉에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사람한테 맡겼어야 된다. 오히려
애정이 있으면 내 창업자 애정이 있으면 이 회사가 잘 성장해서 직원들에게는 그런 분도 높여주고 스타옵션도 주고 성과장 배분도 하고 이런 회사로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와서 백신다 하셔서 백신다 매각 백신다를 해서 실제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장관하는 동안 의심받는 겁니다. 본인이 역할을 안 하더라도. 네, 지금 주신 충고는 제가 의정 생활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방면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서 주신 조언은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아이템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었고요. 저는 마켓시어를 90%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10대 대기업에 다 제품을 공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제 생태계를 대변해 왔었고요. 아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드리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자기 브랜드로 특허권을 갖고 어떤 유통이나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안정된 회사입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게 제 경영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20년간 사업을 했고 기술인으로서 제 브랜드를 전국에 깔았었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전통시장 자주 가셨나요? 많이는 솔직히 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특별히 전통시장을 갔던 기억은 없고요. 0원이고요.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76,420원입니다. 네. 이걸 제가 이거 이럴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예치를 왜 드리냐면요. 지난 권지승 장관 청문회 때 지금 그 당시 야당에 때 여당 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사용 안 했다고. 무리한 얘기죠, 사실. 지역이 전통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의 정책들은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잘 세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 지명대출 나와서 중기부 사업 좀 살펴보셨죠? 잘 못 들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중기부 사업 좀 살펴보셨을 텐데 네, 살펴봤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에 제가 총 예산은 기억하고 한 있습니다. 4,300억 정도 됩니다. 네.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아세요? 전통시장의 현대화 부분이 굉장히 큰 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들과 또 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실제 이번 전통시장 지원 사업 때 대부분은 전통시장의 결국은 온라인 진출 사업이랄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랄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좀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집행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전통시장 못 가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되는 게 무차별한 영역 확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전통시장이 할지 중소상인이 할지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좀 보존하고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플랫폼 기업이 거의 공룡처럼 막 골목 사건을 침해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그 플랫폼 업체의 그 업무 그 업역 확장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민간 자율교육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언제 민간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장관님으로 지금 지명받기 전에 지금 작년에 그 플랫폼 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러 차례 공청이나 공장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그리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또 소상공인을 넘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그 두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 협의체의 회의록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큰 결론이 없거나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사용해 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비마켓.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마트. 네. 그런데 과거의 배달 플랫폼은 편의점이랄지 일반 마트에서 물건 가져다가 배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배달의 능력이 서울 주요 거점에 조그마한 물류 창고를 두고 물건들을 가지고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마트로 주문이 들어오는 걸 다 수단인 거잖아요. 네. 이게 입점하면서 저희가 국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더 이상 확장한다고 일부만 있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 자율주에 대해서 지금 비마트가 입점할 때 지역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중도 제약업자가 협박을 했습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확장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은 더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한국은 민간 자율주에 맡기겠다고 시장부서로 입장을 바꾸시면 이건 좀 재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썼던 부분은 큰 원칙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라는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 쓰지 않았던 게 지금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민 서비스랑 그 비마트랑은 사실은 좀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의 배달 서비스와 비마트는 다른 건데 이게 배달 플랫폼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자영업자, 중도 자영 여기까지 다 침범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민간 자율주의를 통해서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업역 확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어떻게 오셨냐면 민간 자율주의를 통해 공존과 상생의 혜택을 조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 문제화법에 대해서 법안이 온라인 지금 국제투표를 안 했는데 이걸 폐지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비마트와 배민이 다르듯이 논의를 했을 때, 이 설명드리거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인 얘기만을 드렸고요.
지금 비마트 같은 경우는 배민이랑 좀 다른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정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리 그럼에도 바랍니다.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가 너무 무차별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